지금 이 순간에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QLD나 TQQQ로 바꿔 쌓는 사람과 새 차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 10년 뒤 인생은 같은 속도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람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부와 관련된 이유까지 결정, 그리고 이 결정을 QLD, TQQQ 같은 도구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연결할지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비법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큰 결정을 남들보다 조금 더 차갑게 내리는 능력입니다. 큰 결정을 한 번만 잘 내려도 그 뒤에 작은 선택들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큰 결정을 한 번 잘못 내리면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돈이 계속 새는 구조가 됩니다. 7번째 결정, 차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인생이 갈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는 사고 순간부터 돈이 새는 구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보험, 유지보수, 유류비, 각종 비용, 그리고 감가. 문제는 비용 자체가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차에 들어가는 매달 고정 지출이 장기 복리의 씨앗을 말려버립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대중교통이 충분한 환경에서 초년기에 차를 과하게 올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QLD, TQQQ 적립금이 끊깁니다. 끊긴 적립은 단순히 이번 달만 손해가 아니라 그 돈이 앞으로 수년간 복리로 불어날 기회를 통째로 버리는 것입니다. 차를 반드시 써야 하는 환경이면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기능만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차가 나를 돈 벌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면 차는 화려할수록 미래를 갉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6번째 결정, 집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하는가입니다. 집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큰 지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안정감, 체면, 불안 회피. 이 감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돈의 관점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각종 비용, 그리고 대출이 있으면 이자까지. 그럼 결론이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가 생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집을 선택할 때 내 인생의 현금 흐름과 투자 엔진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집을 사더라도 매달 QLD나 TQQQ 같은 장기 적립을 죽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집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대신 내 미래의 자본 증식 엔진을 꺼버리면 평화는 잠깐이고 불안이 더 길어집니다. 5번째 결정, 전세를 선택할 것인가, 돈이 일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생활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한 곳에 묶이면서 그 돈이 투자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전세 자체가 아니라 전세를 선택한 뒤에도 투자 엔진이 계속 돌아가느냐입니다. 전세로 묶인 돈 때문에 매달 적립이 끊기면 장기적으로는 내 돈이 일하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전 해법은 이렇게 갑니다. 목돈이 묶여도 매달 현금 흐름에서 투자 엔진을 끊지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QLD에 적립합니다.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일부를 TQQQ로 가져가되 비중은 반드시 제한합니다. 왜 제한하느냐?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구조라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오르기 시작하면 빠르지만 흔들릴 때 멘탈이 먼저 부서집니다. 멘탈이 부서지면 손이 나가고 손이 나가면 계획이 무너집니다. 4번째 결정, 어디에 살 것인가입니다.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거주지는 단순히 월세나 대출 이자 숫자만이 아니라 기회와 네트워크, 정보의 밀도, 아이가 만나는 친구와 환경을 통째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싼 곳에 사는 것이 무조건 현명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비용이 더 들지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반대로 비용은 낮아도 기회가 희박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거주지 비용을 올리더라도 투자 엔진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거주지 때문에 매달 적립이 끊기면 여러분의 QLD, TQQQ 엔진은 멈춥니다. 멈춘 순간부터 복리의 시간도 멈춥니다. 거주지를 결정할 때 이 집에서 살아도 매달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가? 시장이 흔들려도 추가 매수 여력이 남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합니다. 3번째 결정, 투자를 언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돈 때문에 쫓기는 이유는 투자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의지가 아닙니다. 자동으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자동으로 매수하고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 이게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반인이 종목을 고르는 게임에서 꾸준히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QA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이 도구는 잘 쓰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계좌를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운용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은 QAD로 깔고 가시고 TQQQ는 양념처럼 쓰셔야 합니다. 둘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구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큰 하락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넣는 구조로 바꿉니다. 셋째, 상승장에서 욕심이 올라올 때는 일부 이익을 정리해 현금과 안정, 자산으로 옮겨서 다음 하락의 탄약을 만듭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달 계속 사는 능력이 결국 계좌를 키웁니다. 둘 번째 결정, 내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에 있는지 아니면 경쟁과 대체로 가격이 계속 깎이는 흐름에 있는지 이걸 선택해야 합니다. 저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영역으로 밀릴수록 개인의 임금과 협상력은 약해집니다. 외주가 쉬운 일, 자동화가 쉬운 일, 결국 대체됩니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이냐? 첫째, 업을 선택하거나 업 안에서 포지션을 바꾸셔야 합니다. 둘째, 업이 흔들려도 자산 엔진이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QAD TQQQ는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내가 노동으로만 살지 않게 만드는 두 번째 엔진이 됩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엘리베이터가 불안해도 내 자산이 같이 올라가게 하는 것, 둘 다를 동시에 설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결정, 빚과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두 개는 진짜로 인생을 갈라버립니다.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나쁜 빚은 소비를 당겨 쓰고 미래를 저당 잡힙니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돌려막기, 리볼빙 같은 구조는 여러분을 천천히 묶어둡니다. 좋은 빚은 돈을 벌게 하는 데 쓰입니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상승하거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구조에 붙는 빚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빌린 돈의 비용보다 그 돈이 만들어낼 기대, 수익이 장기적으로 더 커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구간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은 투자 종목 선택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엔진을 계속 꺼버리는 사람인지, 이것이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돈의 가치관이 180도 다르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새는 돈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같은 방향이면 둘이 합쳐졌을 때 속도가 달라집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키고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잘 될 때 오만해지지 않게 잡아주는 사람, 이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이 새는 큰 결정을 끊고 돈이 일하는 큰 결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매달 실행되게 만드는 자동 시스템. 그래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행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고정 지출을 점검합니다. 차, 구독, 보험, 불필요한 할부, 이 4가지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월급말 자동 이체를 만듭니다.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분리하고 투자 계좌에서 QAD를 기본 매수로 고정합니다. 세 번째, 공격 성향이 있으시면 TQQQ를 일부 편입하되 비중은 제한하고 흔들릴 때 추가 매수와 현금 여력을 남깁니다. 네 번째, 큰 하락이 왔을 때만 쓰는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기본 정리만 하다가 시장이 크게 빠진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 비중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 상승장이 왔을 때는 일부를 정리해 다음 조정의 탄약을 만들고 결코 올인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와 한 달에 한 번 돈 회의를 합니다. 우리 방향, 우리 비중, 우리 고정 지출, 우리 목표, 이 4가지만 점검해도 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끊지 마십시오. 중간에 멈추면 복리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계속 사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QAD와 TQQQ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특히 TQQQ는 변동성이 매우 커서 하락장에서 감정이 무너지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비중 제한과 현금 여력, 그리고 구간 매수 규칙이 필요합니다. QAD는 그나마 완충이 있지만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장기 행보나 급락 구간에서 계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 없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냥 S&P 500 같은 것으로만 하면 안 됩니까?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시간 단축과 큰 결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QAD TQQQ는 시간 단축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이 흔들리기 쉬운 성향이면 더 단순한 선택이 오히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과거를 따라잡으려면 더 공격적으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흔들릴 확률이 커집니다. 공격성은 규칙 안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공격은 도박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집을 사야 합니까? 전세가 유리합니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신 공통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투자 엔진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집을 사면 마음은 편해져도 엔진이 꺼질 수 있고, 전세를 살면 목돈이 묶여 엔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상황에서 엔진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결국 부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큰 지출 결정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차, 집, 거주지, 빚, 배우자, 업의 방향, 그리고 투자 시작 시점. 이 7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뀐 결정을 QLD, TQQQ 같은 투자 엔진으로 매달 실행되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할 시간을 빼앗기는 결정을 반복해서 돈이 계속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을 끊고 돈이 일하는 결정을 심는 날로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